앞에 쪽에 있는 A 스텝은 좀 정리 꼭 다시 한번 먼저 해주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몇 가지 기억해줘야 되는 부분들만 짚어서 가봅시다. 일단 기본적인 것 하나. 배반이면 뭐다? 아, 써있잖아. 배반이면 뭐다?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혀줘야 되는 형태는 요거 하나야. 배반이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거 하나. 그럼 여기 문제로 다시 되돌아오면 지금 사건 A를 만족하는 원소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짝수는이니까 2, 4, 6이겠고 홀수는이 나오는 경우는 1, 3, 5가 되겠죠. 3의 배수인 경우는 3과 6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됐죠? 이건 기본적으로 문제만 읽어도 가지고 와야 되는 정보이고, 이때 문제는 배반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A 교집합 B는 뭐가 있어? 원소가?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B와 C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조건에서는 교집합이 3이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배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 A와 C 같은 경우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므로 배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 됐지? 하나에만 꽂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가볍게 배반이면 뭐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하는 거 하나만.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쪽 부분부터 확률이 나와지는 문제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재욱이도 지금 오늘 한 번으로 그냥 끊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얘도 이제 시험 범위에서 계속 하기도 했었지만 내용이 그렇게 앞에랑 차이가 없어. 그치?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겠고,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면 되겠네. 근데 나온 두 눈금의 수차가 6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됐죠? 그럼 눈의 수의 차가 5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1, 6, 6, 1. 됐죠? 두 눈의 수의 차가 4가 되려면 1, 5, 2, 6, 3 안 되고 5, 1, 6, 2. 네 가지가 되겠죠? 눈의 수의 차가 3이 되려면은 1, 4, 2, 5, 3, 6, 4, 1 맞니? 5, 2, 6, 3 뭐 이런 식으로 돼서 6가지가 또한 되는 걸 볼 수 있겠네. 다 해주면은 전체 경우가 12가지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3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좀 해볼게. 몰라, 이거는 내가 확통을 그만큼 더 많은 확장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물론 나도 여사건에 대한 개념을 적용시키는 건 할 수 있어. 지금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1과 2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여사건을 넘겨짚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다채롭게 생각하려고 하느냐?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시험 기간 안에서도 우리 함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쌤이 가장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뭐였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고민하는 시간만큼은 줄어들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야. 쏘라는 대로 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결들은 생기잖아. 이번 시험 범위도 마찬가지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재욱이는 어차피 누적이고 승리는 어차피 확률부터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 결국은. 전체 경우의 수만 밑에 깔릴 뿐인데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3 밑에면은 1과 2와 뭐 0과 1과 2 이걸 먼저 따지는 게 난 웃기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먼저 할 줄 아는 상태를 만들어 보자고. 됐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 치워놓고 해주면 되고, 근데 그 부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뒤쪽으로 빼고 하는 부분은 시험 끝나고서 상담했을 때 둘 다 나는 괜찮았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개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만화책을 가지고서 뭐 꽂을 때, 자, 일단은 전체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가 7팩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때 만화책을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만화책을 묶어주면은 묶여가지고 5팩, 만화책까지 나열되는 거 3팩. 괜찮죠? 됐지? 자, 요쪽 부분은 또 얘기가 좀 다른 게 어떤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표현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나 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쌤이 좀 오바를 한다면은 만화책 3권을 먼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했어. 됐지? 그러면은 소설책 4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기 사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겠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고정한 상태에서 소설책 4개의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를 셀 수 있는 경우가 5가지가 될 거고, 그리고 소설책을 나열하는 경우에서 뭐가 되는 거야? 4팩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중요한 건 독해야. 독해. 니는 소나기 안 배우지? 안 배웠지? 황순원 소나기 뭔진 아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시골에 살고 있던 소년의 약간 첫사랑 이야기인데, 그 단편 소설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이사를 온 거야. 하긴 현 시대랑 아예 안 맞구나. 예전에는 이제 쌤 때만 해도 엄마 아빠가 시골에 살았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때의 어른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내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시골이라고 하는 그런 논두렁을 건너고 이런 개념을 매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사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한창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오래가 돼서 까먹었는데 소년한테, 주인공 남자애한테 보라색 꽃을 줬나 받았나 그랬거든. 근데 이제 보라색 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근데 그게 문학적인 작품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국어는 쌤 때는 그랬던 거야. 이제 그럼 국어 정답이 이건 거야. 보라색 꽃은 죽음을 암시,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 쳐서 그렇게 외우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작가한테 물어봤대. 보라색 꽃의 뜻이 뭐였냐고. 내가 보라색 꽃을 좋아한대. 뭐 그냥 의미가 없었다는 거지. 문학 작품은 해석하기 나름인 거잖아 결국은. 근데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꽃을 준 거에 대해서 로맨틱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보라색 꽃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표현을 해야 되고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은 보라색 꽃을 줬다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팩트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 그때 뭐 줬지? 자명종 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자기가 보라색 꽃을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결국은 이 확통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오늘 하는 조건부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되는 1화는 딱 하나야. 문제에 대한 해석 플러스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고스란히 받아들였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됐으면 안 된 다음에 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정답이 안 나와요 하는 물음이 있었다면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다 뭘로 끝나? 니네가 뭔가를 빠쳐왔거나 잘못 읽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 자꾸 한번 해봐. 숫자 가지고서.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날라가니까 7호가 되겠고, 계산해주면은 여기 6 아니야? 아니 76이구나. 쏘리? 765구나. 76인데? 네? 에이씨, 그래서 2번이 되겠죠. 7팩이니까 76이고 여기 5팩 날라가니까 넘길게요. 자, 일단은 엄마 아빠를 포함한 가족 7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를 포함한 가족 7명이면은 지금 엄마, 아빠, 나, 형, 누나, 동생 이렇게만 해도 6명인데? 이렇게만 해도 6명인데 너무 쌤 같이 운동하는 그 다른 학원에 있는 선생님 한 명은 누나만 있거든? 자기가 제일 동생이야. 누나가 몇 명이게? 그냥 맞춰봐. 찍는 문제야. 4명 너무 많지 않아? 5명. 4명도 많이 부른 걸 거 아니야? 그치? 4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지 않아? 누나가 4명이 됐는데 말이 돼? 근데 5명이래. 근데 이제 너무 웃긴 얘기를 듣는 게 뭐냐면은 형제가 5명을 넘어가서 자기까지 6명이잖아. 그러면은 안 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재욱이도 동생만 있지 않아? 그치? 선생님 언니고.
그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쌤도 형제가 둘이거든. 둘인데 셋 이상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 우리는. 그냥 그 형제만 있는 거니까. 사실 둘만 있는 거잖아. 너, 나. 딱 그 개념인데 우리라는 개념이 없잖아, 우리는. 그치? 근데 보면은 3명 이상의 친구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있더라고. 좀 신기하게. 근데 그게 6명이 되면은, 이거 봐봐. 누나만 5명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누나들인 거야. 첫째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넷째 누나, 막내 누나.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신기해. 또 웃긴 거는 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인데 이 선배가 제일 늦둥이야. 첫째는 도대체 몇 살이나? 더 나이가 많으시겠지? 아니 너희 어머님 나이보다도 많으실 수도 있겠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쌤도 좀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나도 어디 가서 무시받을 나이는 아니잖아, 나이가. 근데 예전에는 쌤이 내가 좀 약간 그게 있어. 쌤이 좀 마르질 않았잖아, 일단. 내가 뭐 근육 있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니어도 쌤이 좀 약간 통통하거나 이제 뚱뚱과 그 중간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좀 약간 살집이 있는 동글동글한 상들이 이게 좀 노안의 느낌이 좀 안 나. 어릴 때는 되게 많이 나. 어릴 때는 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고 더 어른 같아 근데 또 이것도 웃기다. 고등학생들이 아무리 사가봐야 고등학생이야, 솔직히. 이게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쌤도 학원에서 그냥 내가 혼자 수업을 한 게 거의 한 28살 이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나도 28살, 29살 이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때면은 그렇게 어린 편이잖아. 이거는 좀 어린 편이었거든, 이때는. 내가 지금 봤을 때의 기준이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서 내가 뭘 따지러 가도 이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쌤이 여기 학원 원장으로서 여기 앞에서 자꾸 여기서 막 대파가 3,000원 막 하고 있어. 그럼 가가지고 따지면은 여기에서도 나도 대처를 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서 얘기하면은 여기도 오케이를 해주거든. 근데 이렇게 만약에 29살 먹고 내려가서 얘기하잖아. 이 아저씨들은 화내. 좀 신기하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또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씨. 가족 7명. 자, 그때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앉는 경우를 먼저 구해주면은 7팩 나누기 7 원순열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쌤이 계속 강조했던 거 기억하죠? 원순열은 뭐다? 순열이다. 원순열은 원순열로 인지를 하지 마시고 순열인데 앉은 자리가 박힌 게 나눠지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6팩분에 그 상태에서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부모는 같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놓고서 돌려줍시다. 됐죠? 그럼 어떻게 돼? 5팩하고 곱하기 2가지가 되겠죠. 왜냐면 한 팀으로 움직였으니까 6개의 팀이 움직여지는 거니까 6팩 나누기 6이 되겠고 5팩에다가 부모님이 자리를 바꿔 앉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니까 2가지 약분해주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꽤 잘못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의 유형을 알고서 문제를 푸는 이런 류의 느낌들인 거야. 여기는 보니까 중복순열을 허락하는 거구나. 그럼 거기에 유추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가 잘못됐다는 거지. 봤어, 괜찮아, 엠파이어를 쓰는구나. 근데 나는 문제를 읽었을 때 엠파이어의 느낌, 중복순열의 느낌이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해 주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독해를 하지 않고 문제에 대한 연산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말 어려운 말이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차라리 잘 됐을 수 있어. 우리 1학년 때 수상할 때, 얘들아, 수상할 때 쌤이 어제 수투했던 애들도 똑같은 거 한 번 더 했었는데, 방정식 형태가 나왔을 때 y를 달아서 교점 얘기를 무슨 x 값이 몇보다 크다 작다 뭐 위에 있다 막 이렇게 말을 맨날 바꾸면서 했었잖아. 좀 어렴풋이 기억할까? 근데 그런 식으로 독해를 바꿔주게 되고 나중에 독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문제를 풀면 되거든. 예를 들어 교점이 1개야. 그럼 뭐 해주면 돼? 연립해서. 그게 끝이야? 교점이 1개래. 그럼 연립해서 방정식의 근이 몇 개야? 1개. 그럼 뭐가 어떻게 돼?
판별식이 0이겠지. 그런 느낌처럼 얹어서 넘어가는 형태들처럼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 다시 세 사람이 4개의 호텔 중 각 한 곳을 선택해서 투숙하려고 한대.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했으면 좋겠대. 일단은 선택하는 경우를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지금 봐봐. 세 사람이 4개의 호텔 중 각 한 곳을 선택을 한대.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선택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다음은? 3가지. 다음은? 지금 멈춘 건 그나마 다행이야. 멈춘 건 그나마 다행이야. 틀린 걸 가지고 지랄하는 게 아니야. 세 사람이 4개의 호텔 중 임의로 선택을 하는데 한 곳을 각각 한 곳을 선택해서 투숙을 하려고 한대.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호텔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몇 가지? 사람이 이렇게 셋이 있어. 호텔이 몇 개가 있대? 호텔이 이렇게 1호텔, 2호텔, 3호텔, 4호텔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호텔을 선택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 그럼 얘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의문을 품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4가지겠지. 왜? 왜? 아니? 왜 내가 지금 그러면은 왜 3가지야? 서로 다른 호텔 어디? 세 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 그러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세 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할 확률을 물어본 건데, 결론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은 세 사람이 4개의 호텔 중에 임의로 각 한 곳을 택하여 투숙하는 경우의 수 아니야? 전체 경우의 수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에서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쌤이. 문제를 맞출 수는 있어. 근데 맞추더라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봐봐. 얘 4가지, 얘 4가지. 다음 얘는 몇 가지? 4가지. 그럼 다시 가볼까? 세 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했으면 좋겠대. 그럼 다시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2가지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모를 보니까 3의 거듭 제곱이 엄청나게 많네. 그치? 3을 가지고 가는구나. 위에를 보니까 중복순열을 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 호텔에 이 셋 중에 한 명이 들어갈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그럼 여기는 3가지. 그치? 얼마나 자연스러워. 이 호텔에다가 호텔을 사람이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방금 3가지라고 하지 않았어? 왜? 관성에 의해서 그 대답을 하는 거야, 지금. 하물며 봐봐. 중복을 방금 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다음도 3가지라고 하고 있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호텔에 누군가가 한 명 묵을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했어? 3가지라고 했지. 아무도 안 묵으면 안 돼? 돼, 안 돼? 그럼 4가지라고 했어야지. 맞지? 맞지? 근데 3가지라고 대답하잖아. 약간의 유도만으로. 그리고 봐봐. 3가지라고 대답할 수 있어. 좋아. 그럼 3명 중에 1명은 여기 묵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방금 여기는 몇 가지라고 했어? 얘는 누군데? 유령입니까? 귀신입니까?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문제를 독해에 의존해서 풀고 있어야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한다는 거야. 이걸 2, 3주 동안 계속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오히려 1학기 때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지금 다시 봐봐. 사람이 호텔을 선택을 했어. 가고 말고 상관없어. 어차피 한 곳이 선택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4가지. 다음 다른 데로 가려면은 4, 3, 2가 되겠고, 정리해주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답을 내는 것 자체의 행동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너희들이 혼자 풀어도 이 느낌이 나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이미 답을 오픈했고 숫자 자체들을 모두 다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솔직히. 근데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됐어요? 어려운 얘기였어 이거 생각보다. 좀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됐죠? 자, 오늘 조건부를 덜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좀 건드릴게. 자, 가볼게요. 자, 6개의 숫자를 나열할 때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중복을 허락한 순열의 형태니까 일단은 나열해달라는 거고 6팩에 2팩, 3팩 나눠주면 되겠지? 무리 없죠? 됐지? 이거 2학기 되면은 만년이랑 서고는 시험범이란 말이야. 그때 가도 어느 정도는 얼추 할 줄 아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기억이 돼. 왜냐면은 자연스러운 공식들이야. 생각해보면은 결국은. 됐죠? 자, 어떻게 할래? 짝수끼리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다는데. 짝술. 좋아요. 묶었어. 좋아. 이제 그럼 불러. 그럼 어떻게 돼? 4팩 곱하기 2팩 나누기 2팩 끝났나요? 괜찮아? 자, 봐봐. 근데 여기서 어떠한 변형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거야, 쌤은. 짝수끼리 서로 이웃을 한대. 근데 짝수를 빼놓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거든. 이벤트적인 녀석들은 일단은 치워놔. 너 왜 이렇게 까다로워. 너 절로 꺼져 있어 일단.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을 먼저 세팅을 해. 그럼 1, 1, 3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여기서 3가지란 대답이 나와야 돼. 3팩 나누기 2팩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해. 3팩 나누기 2팩이라고 한 대답은 왜 했겠어? 3개를 나열한 거에서 밑에 1이 겹치는 것들을 뺀 거지. 됐죠? 근데 쌤 저는 그 계산 결과를 3이라고 빨리 했어요. 쌤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 원칙적으로 1, 1, 3을 가지고 배열을 하면은 3이 어딨냐의 싸움 아니냐 결국은? 요런 느낌? 됐죠? 그래서 3가지가 됐어.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2가 몇 군데 낄 수 있어? 이 3개 있는 이 녀석이 한 곳에 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나열되면은 3곳이 있을 거고 그럼 몇 곳이 남아? 4곳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4가지가 되겠지. 끝. 됐나요? 이게 분모였죠. 그러면은 3이 날라가면 여기가 5팩이 되겠고 여기가 120이었으니까 60이 되겠죠. 60 나눠주면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어렸을 때는 안 돼! 치우지 말걸. 이게 어렸을 때는 되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는 솔직히 선택지가 없으니까 뭐 잘 모르는데 대학생 정도가 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는 이제 20대 초중반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동이나 이런 탈 것에 대한 좀 약간 뭐 사람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좀 그런 거에 대해 막 차를 갖고 싶은 이런 거에 대한 좀 욕망이 좀 생긴단 말이야. 나는 중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안 탔으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자전거 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자전거를 거의 안 타본 것 같아. 탈 일도 없었고 맨날 고등학교도 멀리 다녔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제 어린 마음인데 뭔가가 되게 막 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막 차 같은 게 갖고 싶은데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조를 때도 있겠고 또 누구한테 조르겠어.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다 놓고 할 거 아니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도 항상 엄마가 특히나 항상 얘기했던 게 딱 이거 하나야. 절대 이 차를 사는 순간 너는 그때부터 대중교통을 하나도 탈 수 없다. 제일 늦게 사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이제 충돌하는 게 한 가지가, 근데 차가 있어야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일을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적정 시기가 있다는 거지 결국은. 근데 그때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했거든.
근데 차가 생긴 이후로 진짜로 당연히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 뭐 술 마시러 나가는 거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차를 타고 다니니까 차를 대중교통이나 특히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걷지를 않아. 걸을 일이 뭐 있어. 니는 많이 멀어 다니잖아. 하다못해 정류장만 해도 만약에 저쪽에 뭐야 무지개 아파트에서 내린다고 하면 이만큼을 걸어야 되잖아. 근데 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무지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양보다 좀 덜 걷거든. 그거보다 더 걸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어차피 엘리베이터도 수직으로 이동하니까. 그치? 여기도 어차피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을 하니까 여기서 돌아다니는 동선이 다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오늘 예식장 갔다 왔거든. 예식장 갔다 왔는데 차를 밭죽그레 걸어가는데 이게 걷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 그렇다고 지금 버스 타고 다닐 수 없잖아. 많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자, 영희와 철수를 포함한 6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좋아요. 여기서 6시3이라는 대답이 나와야 고등학교 수하가 정상적으로 돌았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지금 만년석원 다 다시 해야 돼. 지금 6시3이 되겠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원하는 게 영희는 뽑히면서 철수는 뽑히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뽑혀져 있는 4명을 제외한, 그러니까 2명을 뺀 4명 중에서 2명만 골라주시면 되겠지. 왜 그래요? 영희는 뽑혔으니까 더 안 뽑아도 되고 철수는 안 뽑을 거니까 선택지에서 제외가 돼주면 되겠죠. 분모는 6, 5, 4, 3, 2, 1이 되니까 20가지가 되겠고 4, 3, 2, 1이 되니까 몇이냐? 6가지가 되겠죠. 합분해주면은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명의 유권자가 3명의 후보 갑을병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줘야 되는 것은 무기명으로 투표한 것은 무조건 중복조합이라는 거. 일단은 무기명 투표가 중복조합인 이유는 얘기한 것처럼 연속해서 똑같은 사람이 뽑을 수 있지만 순서가 바뀐 것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중복조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3H10분해가 되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투표할 때에 무기명 투표를 중복조합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상당히 중요하고 어차피 중복조합은 버튼 문제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후보 자체를 버튼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중복조합으로만 느낀다면은.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때 갑이 2표를 받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을과 병 중에 한 명에게 투표를 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8명이 이렇게 투표를 해주면 되겠네. 됐죠? 갑은 2표를 이미 줬으니까 더 이상 받으면 안 되니까. 됐죠? 계산하면은 13, 12cc, 10, 98 해주면 여기는 9, 여기는 12, 11, 19가 되겠죠. 90. 이상한데? 이상한데? 다시 해보자. 9, 12, 11, 2일이구나. 쏘리 2까지 해주면은 6, 는 3이니까 정리하면은 뭐래? 여기 18이야. 그럼 12분의 18 몇이야? 2분의 3이니까 22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2분의 3이 되겠죠. 근데 지금 왜 18이에요? 어디? 왜 9가? 여기 12, 11, 2 곱하기 1에서 2를 올렸어. 그래서 22분의 33이 되겠죠.
요쪽 유풀량 부분에서는 흰 공과 검은 공 합해서 10개의 공이 들어있다고 했고 2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걸 했더니 3번에 한 번꼴로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었다. 이 말을 해석하면은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 나온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흰 공의 개수를 X개라 가정을 하면 전체 경우의 수 10시 3분의 흰 공이 2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XC2 곱하기 나머지 10 빼기 XC1로 계산을 해준 결과가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산을 굳이 꾸역꾸역 하지 마시고 뭐 정리는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넘길게요. 일단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용어들을 조금씩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전체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말은 편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말이 표본 공간이나 뭐 이런 다른 배반 어쩌고 저쩌고 시행 이런 걸로 바뀐다고 생각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표본 공간이란 전체 경우의 수를 일컫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서도 우리 한번 어차피 진도를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있는 정규분포나 이런 형태에서 P라고 하는 단어들은 계속 사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PA는 뭐야? A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 기본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겠고요. 됐죠? 자, 좀 헷갈리게 느낄 수 있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1이다. 자, 발레가 뭐가 있어? A가 일어날 확률이 만약에 2분의 1이었는데 B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S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은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공집합에 대한 확률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겠죠? 기억 디귿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뒤에부터가 상당히 중요한 게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쌤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호텔 그 문제도 그렇지만 독해 자체에서 그냥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위쪽에 있는 게 되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위에 쪽에 있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많은 습관들 중에 하나가 위에 쪽에 써져 있는 형태들을 보면은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해주잖아. 그치? 그 정도까지는 머리들이 다들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보고서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교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센이야. 센은 위에 그대로 써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숙제를 도움을 많이 받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그걸 외워야 한다는 거지. 결국은 문제도 어느 정도가 외워져야 되고. 근데 지금은 중학생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봐봐. A 상자에는 4개의 숫자가, 그리고 B 상자에는 5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두 상자 A, B에서 임의로 각각의 한 장을 껐을 때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4 이하거나 3의 배수일 확률을 얘기를 한대. 자, 그럼 봐봐요. 숫자의 합이 어떠면 돼? 1. 1은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2, 3, 4, 6, 9, 12만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문제될 게 없잖아. 그럼 2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1, 1,
3이 되려면 1, 2 다른 거 안 되죠. 4가 되려면 1, 3 3, 1 딴 거 안 되죠. 6이 되려면 1, 5 3, 3 5, 1 딴 거 안 되죠. 9가 되려면 1, 3, 5, 5, 4, 7, 2 됐죠? 12가 되려면 1 안 되고 2 안, 3 안 되고 5 안 되고 7, 5 몇 가지야? 둘, 넷, 여섯, 여덟, 10가지가 존재를 하겠지. 됐어요? 그러면 적힌 숫자의 합이 4이거나 3의 배수일 확률은 처음에서 뽑아줄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5가지였으니까 10가지 정리를 해주면 뭐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뭐 무리 되는 거 있었어? 없었지. 근데 여기서 멍청한 짓을 하는 거야. 아, 10가지를 딱 구했대. 근데 뭐를 해? 위에를 보니까 교집합을 빼줘야 된대. 여기서 그걸 왜 하냐는 거지. 지금 위에서 교집합을 빼준 이유는 만약에 4 이하 이걸 먼저 구했어. 4 이하가 되려면 다 구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됐죠? 넷, 여기 끝났지? 끝났지? 4 이하인 거 끝났지? 다 넘어가니까. 그럼 얘는 일단 4가지가 나왔어. 3의 배수도 먼저 가볼까? 안 되고 하나, 둘, 됐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7가지가 똑같이 나왔네. 됐죠? 그럼 더해줬어. 근데 문제가 뭐야? 4 이하인데 3의 배수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있어? 4 이하인데 3의 배수가 되는 거 1, 2 하나가 있네. 됐죠? 3의 배수니까. 됐죠? 4 이하인데 나머지 안 되고 여기도 넘어가. 그럼 넘어갔잖아. 끝났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를 빼주는 거야. 자연스럽잖아. 왜냐면 저기서도 샜고 여기서도 샜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돼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다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걸 먼저 좀 생각했으면 하고. 됐나요? 이렇게 내내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확통 문제는 점점 할수록 느끼는 게 그냥 계속 읽어서 이해할 때까지 숫자도 넣어보고 숫자도 쏴보고 돌려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놓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사실. 응? 확통 점수 확인들 다 했지? 애들 어때? 쉬었다 지금. 그러니까 쉬었다는데 쉬었다라고 하는 거랑 애들 점수랑은 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재욱이는 어때? 아, 뭐요? 관심 없습니까? 응? 자, 요거 하고 좀 쉴게요. 마찬가지 비슷한 이야기. 흰 공 3개, 검은 공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냈는데 꺼낸 공의 색이 같은 색이었으면 좋겠대. 확률이고.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이 82가 되겠고, 그 중에서 일단 뭐가 돼? 흰 공 2개를 꺼냈을 수도 있겠고, 마찬가지 이렇게 확률, 거기다가 검은색에서 2개를 꺼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정리해주면은 87, 그럼 21, 다시 여기도 32, 3가지, 54, 21 정리해주면 분자는 13가지, 분모는 28가지가 되어서 28분의 13이 되어지겠죠. 인간적으로 수요일까지는 끝내봅시다. 아니, 오늘 해 좀. 오늘부터 해야 될 거 아니요. 또 시험기간 2주 전부터 하지 말고. 그동안은 대체 뭐를 하는 겁니까? 조금 쉴게요. 자, 더 해봅시다.
자, 아끼고 아끼던 게 나왔습니다. 뭐 하래요, 이제? 자, 배반이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에 교집합을 빼준 확률이 된다. 드모르간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서 A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까지 또한 A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1 빼기 PA로 잡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일단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라고 설정이 가능한데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PA 차 PA 교집합 B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노란색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데 A 차집합 B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예 없어. 애초에 존재를 할 수가 없는 식이야. 그런데 그냥 그렇게 쓰는 것뿐. 오케이?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하려고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느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P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녀석은 그대로 1 빼기 PA교 B라고 할 수 있겠죠. 계산 결과가 6분의 5라고 할 수 있으니까 PA교 B에 대한 계산 결과를 또한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됐죠? 됐죠? 이때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방금 옆에서 보여준 것처럼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교 B로 빼주시면 되겠죠. 됐지? 그럼 여기 3분의 1, 여기 2분의 1에서 6분의 1 빼주니까 6분의 5에서 빼주니까 6분의 4, 3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잠깐만. 이게 쌤은 되게 성격이 되게 급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쌤 보면은 특징이 니네가 뭐 얘기하려고 문자하면은 절대 답장 안 하고 전화해버리잖아. 대부분 그러지 않아? 왜냐면은 니네는 또 문자 딜레이가 엄청 심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 사실. 응?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어른들끼리 만나가지고 뭔가 먹으러 갔어. 근데 뭐 누가 뭐 맨날 막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엠빵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엠빵을 우리도 똑같이 할 거 아니야. 근데 하는데 쌤 같은 경우는 내가 내잖아. 나는 그 자리에서 나가면서 바로 계산해서 바로 보내거든. 이 급해.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까먹잖아 사람이. 근데 한 2주 전에 먹었는데 지금 쌤이 문자를 하나 보내고 온 게 내가 어떤 그 선배 한 명이 내가 그날 이거 밥 먹은 거 내가 쏜다고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늦었는데 자기가 혹시나 그때 그 얘기를 했으면은 또 다시 엠빵 하자고 하는 게 웃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차 했는데 내가 이걸 답장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혼자 계속 얼마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 정상하는 거로 했다고. 그 문자 하나 하느라 잠깐 갔다 왔어. 나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게 그런 게 있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 가족들 빼고는. 근데 보면은 아직은 학생들이니까 이제 그 차이들이 별로 못 느껴져서 그렇지만, 근데 보면은 이런 거만 봐도 좀 되게 신기해. 나는 이해가 안 돼. 다음날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났을 때? 뭐 몇 초 걸리는,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신기합니다. 자, 좀 더 봅시다. 날이 너무 좋아서 너무 진짜 커피 한 잔 그냥 먹고, 진짜 수업만 없으면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낮잠 자다 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할게요. 자,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의 눈의 수가 4 이하일 확률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나는 원칙적인 걸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야. 적어도 한 개가 주사위의 눈의 수가 4 이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주사위를 A, B라고 나눴을 때 얘가 1, 2, 3, 4인 경우 됐죠? 이쪽이 5, 6이어도 가능한 건 맞지? 됐죠? 그럼 간단해져. 이쪽이 이미 4 이하가 됐으면 B쪽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얘는 6가지, 6가지, 6가지. 그럼 얘는 4 이하야 되니까 4가지, 4가지. 끝! 어려웠어요? 어려운 얘기 없잖아. 그치? 다시 봐봐. 적어도 한 개의 눈의 수가 4 이하라고 했으니까 쌤 그러면 반대 상황을 해야 되니까 모든 눈이 모두 5 이상인 걸 골라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5, 5, 5, 6, 6, 5, 6, 6 네 가지가 되지 않나요? 그 네 가지가 여기 껴있는 것 뿐이야. 근데 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지금 여유가 있는 기간이니까 이 여유가 있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그냥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이없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아, 이거 속았어. 아, 여기 속임수, 여기 페이크가 있었는데 하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문제 출제자는 여러분들한테 페이크를 주려고 하는 문제가 거의 없어. 없다고 하기는 힘들어. 근데 특히나 확통해서 그런 것들을 감춘다기보다는 표현의 오류의 정도? 표현의 오류 정도의 느낌?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볼게.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의 눈의 수가 4 이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둘 다 4 이하여도 되고 하나만 4 이하여도 땡큐인 거잖아. 그럼 한쪽이 1이면은 6가지. B는 상관없고 근데 여기는 5가 들어간 순간은 상관이 있으니까 4 이하여야 되니까 4가지, 4가지. 그럼 전체 구했더니 몇이야? 전체 36가지 해서 두 개 뺐으니까 32가지만 나오면 되겠네. 전체 36분에. 됐죠? 끝난 걸 볼 수 있겠지. 자, 이번엔 검은 구슬 5개와 노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구슬을 떠낼 때 검은 구슬이 2개 이하. 여기도 마찬가지. 검은 구슬이 2개 이하면 검은 구슬이 0개거나 1개거나 2개인 3가지에 대한 상황을 모조리 다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전체 경우에서 9개 중에 4가지를 고른 것 중에 일단은 노란 구슬을 싹 다 구해주는 경우. 쉬었는데 뭐가 이럽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뭐 해줘? 노란 구슬을 3개를 선택하면서 검은 구슬 하나 때려주거나 아니면은 검은 구슬을 2개 때려주면서 노란 구슬을 2개 때려주거나. 계산은 안 할게요. 학원 선생님 결혼식이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 있는 선생님 결혼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니네 얘기대로 좀 약간 인싸야. 그러니까
MBTI 막 이런 저기가 아니라 사람들도 막 엄청 많이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인 거야. 그래서 뭐 결혼식 같은 거 가보아서는 알겠지만 뭐 친구가 결혼 아직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가면은 가족들 결혼식이잖아, 니네가 가면은. 근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족들 사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나오라고 하거든. 이제 보통 결혼 순서가 그래.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하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쌤은 사진도 안 찍었거든. 왜냐면은 난 그렇게까지 사진 찍을 정도는 또 아니고 요즘 가면 사진 잘 안 찍어. 그러니까 얼굴만 비추면 됐지 이 정도. 근데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 하객 사진을 2번 나눠서 찍었어. 물론 이제 공간이 좀 작은 것도 있기는 했었지만. 근데 예전에 한번 되게 친한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동네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형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신부가 될 사람도 이제 많이 친해서 같이 놀았지. 그러니까 이 형이 나보다 몇 살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동생들이 둘이 있어. 그러니까 20살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야. 근데 이제 그리고서 이렇게 있고.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뭐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아니고 그냥 고졸이야. 근데 고졸이고 하는데 뭐 아르바이트 하는데 뭐 나도 그때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제 고졸인 게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같이 해서 되게 많이 지내도 일하는 패턴이 맨날 똑같아. 왜냐하면 거의 다 이제 몸을 쓰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니까 그런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나쁜 일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패턴이 맨날 일정하니까 6시나 5시 정도에 끝나고 PC방 같은 데 있다가 이제 뭐 계속 그냥 그런 생활 패턴을 갖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쌤은 대학생이니까 좀 더 여유롭게 이제 생활을 하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은 여긴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데는 가면은 신부들 막 그 하객이 예를 들어서 막 한 6, 70명 막 100명 이렇게 있는 거야. 아는 지인들만. 근데 보통 이제 나도 왔을 때 한 3, 40명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쌤이 친구가 그 정도가 있는 게 뭐 친구들이겠지만 아는 사람들이겠지만 오다 보면은 또 그렇게 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여자 하객들은 막 직장 동료 막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우리 4명밖에 없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가족 사진을 찍어도 막 가족들 막 이렇게 막 왁자지껄 찍는 때가 있고 가끔 보면은 되게 적을 때 있지. 그치? 그런 느낌 있는 데 있지. 근데 뭐 사정들이 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보면 저기 되게 적다고 눈에 확 들어오잖아. 근데 이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되게 이렇게 해서 끝난 다음에 우린 뭐를 했냐면은 맨날 같이 다니던 2, 4, 6명이야. 이거 한 명 더 있는데? 7명이야. 맨날 같이 다녀. 뭐 쌤이 뭐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랑 같이 다니고 뭐 누구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맨날 같이 노는데, 이렇게 해서 결혼식이 끝나고서 쌤은 출근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이 사람들은 같이 이제 저녁 먹고, 이 사람들은 오늘 결혼식을 했는데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서 막 놀다가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신혼여행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두드려 맞아가지고 두드려 맞고,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친했던 거지. 근데 그렇게 하고서 신혼여행 가는 차까지 안녕 이렇게 해줬어. 근데 너희는 뭐 친구들이 아직 결혼하고 결혼에 대해서의 개념이 없긴 하지만 그냥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때쯤 되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면은 내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온 하객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는데, 니네는 정말 친한 친구 4, 5명만 딱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야. 남자건 여자건 이건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지? 기왕이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았으면 좋겠거나 적당하거나 적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5명 있었다니까. 딱 5. 잠깐만, 하나, 나, 얘 아니구나. 한 명이 없구나. 죽어. 그래서 좀 남자가 5명이 맞았네. 남자가 5명이. 그 남자들 맨날 보는 애들, 어제도 PC방에서 같이 놀았던 애들, 그저께도 놀았던 애들, 1년 전에도 놀고 있었던 애들, 걔네들끼리만 만나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한편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많다고 좋은 게 맞는가? 정말 찐친이지 않아? 그냥 결혼식이 끝나고서 방금 결혼식이 끝난 사람이랑 같이 놀고서 신혼여행 갔다 올 때가 또 웃긴 거는 오자마자 또 같이 만나서 또 논 거야.
그러니까 여행만 갔다 온 거야. 진짜 그 말도 맞지, 일리가 있는 거야. 신혼여행 같이, 그런 신혼여행 가지 말고 차라리 같이 여행 갈까? 이 얘기도 좀 일리가 있었던 얘기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갔는데 여기 재미없다고 전화만 계속 오고. 맨날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되게 좀 신기했어.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그래서 지금은 안 보는 사람들이거든. 안 보는 사람들인데 되게 좀 특이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되게 사람도 괜찮았어서 친구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따로 있진 않았으니까 일하던 곳도 좀 약간 몸 쓰는 이런 일 되게 하니까 아저씨들이 되게 많은데 직장 동료라고 아저씨들 데리고 오는 것도 웃기잖아 사실. 신기했었습니다 옛날에. 자 갈게요. 지금 여기부터는 중학교스러운 도형 형태의 파트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지금 어차피 미적분을 3학년 때 하잖아. 그지? 미적분을 3학년 때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미적분 공부를 하는 타이밍 자체가 이미 모든 과정들에 대한 복습 과정은 완벽하게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 그러니까 도형 파트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도형 파트의 모든 문제들은 다 중등 과정이거든. 근데 중학교 때 저 잘 못했었는데요 할 게 아니야. 다 똑같아. 지금에 와서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없어. 근데 하나하나 다 가져가야 한다는 거지.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예각삼각형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와 있잖아. 예각삼각형이 나왔어. 그럼 우린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 없어? 어? 예각삼각형이라고 하는 대상이 떠올랐어. 뭐가 떠오르니까 뭘 중얼중얼 대고 있어. 아, 내가 틀린다고 지랄하냐. 이게 지랄하는 거지만. 말을 안 한다고 지랄하지. 왜 말하려다 말어. 그냥 해야 틀릴 거 아니야. 뭐? 세가로 90도보다 그래, 맞아. 그럼 예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그냥 그 정보를 물어보겠어?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각도기를 가지고 삼각형을 열심히 그걸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할까? 예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같이 붙어 다닐 수 있는 거 누구? 둔각삼각형의 이야기를 하겠지. 그럼 둔각삼각형이 나왔으면 딱 하나가 더 있잖아. 뭐야? 뭐 남았어? 직각삼각형이 남았겠지. 당연히 이 중에서 으뜸은 뭘까? 왜? 왜? 직각은 예각과 둔각삼각형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까? 예각.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은? 그치, 누가 봐도 둔각이야. 그럼 올려볼까? 이 삼각형은? 얘는? 얘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어디까지가 직각이고 예각인 경계점이 어디쯤이 될 것이냐는 거지. 됐죠? 그럼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야기는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직각삼각형 뭐든 좋아? 피타 좋아요. 또 원, 뭐? 맞아, 자신있게 해. 니네가 아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안 나와. 근데 그거를 뱉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막 조심스럽잖아. 그러니까 언제 써야 될지도 판단이 안 된다는 거야. 뭐 원, 뭐? 지름, 뭐? 원, 지름. 그렇게 단어를 잘라서 어떻게 할게요? 원의 지름을 한 변으로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됐어요? 말이 이어져야 돼. 문장으로 승부를 봐야 돼. 그래야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단 말이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독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맨날 끊어서 얘기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조금만 길어도 문제를 다 안 읽으려고 하잖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읽으려고 하잖아. 아무도 효율적이 먼저가 아닌데.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형태는 어때?
BC라고 하는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삼각형 반원을 그렸을 때 됐나요? 이 위에 모든 점 P에 대해서 그려지는 삼각형 BPC는 무조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될 거라고. 그러면은 그것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이 되겠지. 그거보다 바깥쪽으로 넘어가면 예각삼각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P가 있을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전체 범위는 16이라고 하는 넓이 중 지금 빗금치고 있는 반원만 빼준 넓이 몇이에요? 16 마이너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넓이 4파이 그 중에 반 2파이를 빼준 계산 1 빼기 8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쓸게 1 빼기 8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시겠죠. 솔직히 중간에 포기했어. 뒤에 조건부까지 한 번에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서 쌤이 조금만 양해를 구할게. 자 봐봐. 지금 어차피 조건부에 대한 설명은 들어가기는 해야 되거든. 근데 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하루를 늘려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솔직히 내가 현 시점에서 니네 지금 토요일도 지금 안 되지 않아? 3시, 4시 반 이게? 그치? 그렇다고 1시에 이때를 한다고 하면은 나도 1시에 시간이 지금 있어. 근데 뒤를 해버리면은 조금 더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봐봐 일단 요거 끄고 얘기할게요.